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정년 퇴직을 앞두고 아내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그는 매일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따뜻한 밥상이 그리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곳엔 2년 만에 돌아온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한 남자가 뒤늦게 아내의 사랑과 소중함을 깨달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정년을 앞둔 저녁. 2023년 1월, 그는 정년 퇴직을 2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35년간 몸담았던 대기업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하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당신 저녁 먹어야죠. 아내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데워지는 찌개, 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늦었는데 그냥 내가 알아서 먹을게. 아니에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그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맞은편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응. 다음 달에 제 친구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같이 가면 좋겠어요. 바빠. 퇴직 준비하느라 시간 없어. 하루만. 토요일이니까 괜찮지 않아요? 토요일에 골프 약속 있다니까. 골프는 미룰 수 있잖아요. 제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그는 젓가락을 놓으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친구들 만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당신 혼자 가면 되잖아. 매번 이런 식이야. 내가 무슨 당신 부속품이야? 어디든 따라다녀야 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밥이나 먹게 조용히 좀 있어줘. 그날 밤 아내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쌓여가는 말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 아내가 요리 강습을 받고 싶다고 말했을 때, 요리 강습? 지금도 밥은 하잖아. 돈 낭비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아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여행? 당신이 집 비우면 나는 어떡하고? 내 밥은 누가 해?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일을 왜 해? 돈은 내가 버는데.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게 당신 역할이야.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꿈이나 바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편의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매번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착각했습니다. 아내는 만족하고 있구나. 내 말이 맞으니까 반박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상처는 그가 41살 때 일어났습니다. 1995년 봄, 그는 아내의 친구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 제외한 여자였습니다. 아내의 절친한 친구였고 가끔 집에도 놀러왔던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마주쳤고 차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해심이 많으시네요. 우리 집사람은 맨날 집에만 있어서 대화가 안 통해요. 그는 그렇게 아내를 평가절하하며 다른 여자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1년이 넘게 그 관계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우연히 둘의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불이 들어오며 메시지가 떴습니다. 어제는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아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도 남편에게도. 왜?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딸은 고등학생, 아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제 친구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그 친구와 연을 끊었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혼자 모든 고통을 삼켰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정년퇴직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조심히 들어와요. 술 많이 드셨네요. 괜찮아. 그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해장국 끓여줄까요? 됐어. 그냥 잘 거야. 내일 아침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좋아하시잖아요. 그때 그는 문득 짜증이 났습니다. 술 기운이었을까요? 아니면 퇴직을 앞둔 불안감이었을까요? 당신 항상 그렇게 밥 얘기만 하네. 네? 나한테 해준 게 밥밖에 없어? 평생 밥이나 차려주고 빨래나 하고.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돈 벌어와서 이렇게 살게 된 거야. 당신은 그냥 그걸 쓰기만 했잖아. 친구들 보면 부인들 돈도 벌어오던데. 당신은 집에서 놀기만 하고. 여보. 뭐? 내 말이 틀렸어?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놀았다고요? 그럼 뭐 했는데? 집안일?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4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숙취로 늦게 일어났습니다. 식탁엔 미역국과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머리 아프네. 숙취해소제 여기 있어요. 그는 약을 먹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혼해요. 수저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나는 오래 생각했어요. 아내는 차분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어젯밤 당신 말. 맞아요. 나는 당신한테 해준 게 없어요. 아니, 그건 내가 술 먹었을 때 진심이 나온다잖아요. 40년을 살면서 나는 늘 궁금했어요. 당신이 날 사랑하긴 하는 걸까? 무슨 소리야?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아내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예요. 재산 분할 같은 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지금이 가장 정신이 또렷해요.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일 뒤에 이사 갈 거예요.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3일 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아내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개인 물품들,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 하나. 그는 멍하니 서서 짐을 싸는 아내를 봤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네. 어디로 가는데? 원룸 하나 얻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밥은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어요. 일주일치 정도. 그 후엔 당신이 알아서 하셔야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아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시집 와서 혼자 모든 걸 배워야 했죠. 당신도 배우시면 돼요. 당신. 그리고 세탁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내는 세탁기 사용법을 적은 메모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청소기는 일주일에 2번은 돌리세요. 먼지 쌓이면 건강에 안 좋아요. 쓰레기는 화요일, 금요일 저녁에 버리시고요. 음식물은 따로 분리해야 해요.
아내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이제 됐나요? 이삿짐을 다 싸고 아내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럼 이만. 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고 후회 안 해? 아내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는 건 당신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첫날 밤.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거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던 설거지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아내가 흥얼거리던 노랫소리.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녁 7시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내가 준비해둔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는 전자레인지에 찌개를 데우고 밥을 퍼서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습니다. 아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설거지였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닦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40년간 누군가 있었던 그 자리가 이제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트에 갔습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카트를 밀고 다니며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라면, 냉동식품, 즉석밥, 햄.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부어 싱거웠습니다. 다시 끓이려니 면이 불어터졌습니다. 결국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짜장면 하나. 혼자 먹는 짜장면은 왜 이렇게 많은지 반도 못 먹고 버렸습니다. 빨래도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남긴 메모를 보며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얀 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빨간 양말을 같이 넣은 게 실수였습니다. 청소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는 것까지는 했는데 먼지 봉투를 어떻게 버리는지 몰랐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며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이제서야 그는 생활의 기초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문을 열자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말랐어요? 그래? 좀 밥을 못 먹었나 봐. 딸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고 거실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빨래는 빨래대에 주렁주렁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아빠가 아직 서투르다. 조금씩 배우고 있어. 딸은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연락했어요? 아니. 왜요? 사과하셨어요? 아빠 엄마가 왜 떠났는지 아세요? 내가 술 먹고 실수를 해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딸은 진지한 얼굴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는 평생 엄마를 무시했어요. 엄마가 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죠. 나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빠 출근 준비하고 우리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수고했다, 사랑한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아빠는 그런 말하는 걸 배운 적이 없어서. 핑계예요. 사랑하면 표현하는 거예요. 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중학교 때 한 번은요, 엄마가 방에서 우시는 거 봤어요. 왜 우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그러셨어요. 너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까? 하고요. 그 순간 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아빠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단 한 번도 그 확인을 해준 적이 없어요. 딸은 청소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이제라도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엄마가 받아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딸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딸이 떠난 후 그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해진 부엌, 정리된 거실. 딸이 2시간 동안 청소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 일을 40년 동안 매일 해왔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감사 한마디 듣지 못하고, 그는 서재로 가서 책장을 뒤적였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신혼 시절 사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젊은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25이었습니다. 꿈에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놀이동산에서 찍은 가족 사진. 아내는 아이들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녀의 눈가에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중년의 사진. 은퇴 기념 파티에서 찍은 사진. 아내는 그의 옆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억지스러웠습니다. 그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그의 곁에서 웃고 있었지만 진짜로 행복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반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아내의 고마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40년간 해온 사람. 그 사람을 그는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밤마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해라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쌓인 상처를 그 한마디로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2024년 8월. 아내와 헤어진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제법 혼자 생활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요리도 조금씩 배웠고 집안일도 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공허함은 더 커졌습니다. 저녁마다 혼자 먹는 밥상. 말없이 지나가는 밤들. 아무도 없는 집. 그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혼자 늙어가는 게 문제라는 것을. 어느 날 대학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집사람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병원에 계시다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 어디 병원?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봤어. 근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 어느 병원이야? 대학병원.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환자 정보는 보호자만 열람할 수 있다고 했고 아내는 그를 보호자 명단에서 제외해뒀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를 헤맸습니다. 한층 한층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아내가 떠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의미 없이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그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문 밖에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 2년 만에 보는 아내였습니다. 많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들어와. 그는 황급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2년 사이에 그녀는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더 많아졌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당신, 많이 아픈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암이에요. 3기.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언제부터? 작년부터요. 근데 병원 가는 걸 미뤘어요. 왜? 혼자 살다 보니까. 병원 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아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했을 땐 당신이 싫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았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있어요. 힘들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당신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서툴렀던 거죠. 아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지금도. 그 순간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다 힘든 일이었어.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40년을 그렇게 살았잖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내가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물었을 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이제야 알겠어.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듣고 정말 슬펐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당신한테서 고맙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못 들었고요. 나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내가 하는 일들이 의미가 있다는 걸. 당신이 한 모든 일은 의미가 있었어. 정말이야. 그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니까 집이 아니더라고. 그냥 텅 빈 공간이었어. 당신이 차려준 밥상, 당신이 정리해둔 집, 당신이 빨아둔 옷들. 그게 다 당신의 사랑이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말을 안 하고 혼자 참기만 했어요.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나도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나 용서할게요. 뭐? 당신이 나한테 상처 준 것들 다 용서할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용서하고 싶어요.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원망 안고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음 가볍게 살고 싶어요. 당신, 그리고 있잖아요. 아내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혼자 병원 다니는 거 너무 무서웠어요. 옆에 당신이 있어주면 안 될까요? 그 순간 그는 와락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내가 옆에 있을게. 절대 떠나지 않을게.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 이렇게 다시 돌아와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내의 병원 치료를 함께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아내를 챙겼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만들어 먹였고 병원까지 함께 갔습니다. 치료가 끝나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등을 쓰다듬어 줬고 밤새 옆에서 지켰습니다. 여보, 물 좀 줄래요? 그래, 잠깐만. 그는 따뜻한 물을 받아다 줬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 더 필요한 거 없어? 없어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힘이 돼요.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해. 그는 이제 매일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는 매일 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작은 행복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직 힘들 텐데 내가 할게. 괜찮아요. 오랜만에 하니까 좋네요. 아내는 웃으며 국을 끓였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 알아요.
당신이 그렇게 잘 챙겨주는데 얼른 나아야죠.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말없이 먹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며 먹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갈까요? 그래, 좋지. 공원 가자. 손잡고 가요. 당연하지. 그들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70대 부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주변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여보. 응? 행복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그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러게. 40년 걸렸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응. 정말 다행이야.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때 왜 다시 돌아왔어? 글쎄요. 사실 처음엔 안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혼자 있는데 문득 당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이에요. 그 세월을 미움으로만 기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요. 날 받아줘서. 그날 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받는 선물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는 자유라는 것을. 아내는 그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6개월 후, 아내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완치 판정까지는 아니지만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결혼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42년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결혼 기념일 선물. 42년 만에 처음이네요. 아내는 웃으며 꽃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줄 거야. 그래요? 그래. 약속해.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과장이에요. 진심이야. 당신이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 식사 후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우리 신혼 때. 어머, 내가 이렇게 예뻤나? 지금도 예뻐. 거짓말. 진짜야. 그들은 앨범을 넘기며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웃고 울고 또 웃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 살아요. 앞으로도. 그래. 잘 살자. 남은 인생 행복하게.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남자는 4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는 용기 내어 사과했고 아내는 용기 내어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말해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의 한마디가 평생 후회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한마디는 평생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